자, 그럼 오늘은 파트 2 이론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타이틀 자체는 보시다시피 Describe a Picture입니다. Describe a Picture는 말 그대로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될 텐데 보통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토익을 이미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인지 대부분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토익 LC에 보시면은 파트 1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리스닝을 통해서 답을 잡아내는 10문제가 있는 파트 1 있죠. 그거를 우리는 들어서 답을 잡아냈다면 반대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대방이 듣고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묘사를 해 주시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파트 1 LC를 공부하실 때 토익 LC 말이요. 그걸 공부하실 때 내가 구문들을 그냥 듣고 답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외우는 것을 토대로 공부를 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기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ETS라는 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 공부할 때 단순히 답만 찍는 연습 아니고 제대로 내가 학습을 하셨다면은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학습할 때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direction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and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이라고 나왔습니다. 준비 시간은요? 그렇죠. 준비 시간은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30초. 30초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뭘 설명할지를 준비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5초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했던 거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헤드셋을 끼고 하고 30초 준비 시간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45초가 녹음이 되는 거니까 30초를 잘 활용하셔서 45초를 잘 채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특징들은 뒤로 가면서 차차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사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시험을 치러 가시면. 물론 컴퓨터 화면에 등장을 하고요.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사진이 나오면서 자, response time이 여기 밑에 이렇게 뜨는데 정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뜨는 건 아니고요. 하나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처음에는 preparation time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30초가 끝나고 나면은 response time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첫 번째는 begin preparing now. B 하면서 30초를 준비하게 되고 begin speaking now. B 하면서 45초를 준비하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 30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시중에 있는 책들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 30초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오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효과적인 발음. 아시겠죠? 아나운서 발음입니다. 자,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해 드릴 텐데 보통은 30초 동안에 보통 뭘 찾냐면은 뭐 단어를 찾아보거나 뭘 설명할지 혹은 뭐 대충 구도를 잡아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시면은 당연히 어떤 단계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30초 begin preparing now. B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림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다 보면은 딱 보자마자 뭐를 잡아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입니다. 망설임 없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 없죠. 뭐 오른쪽을 무조건 먼저 설명해야 점수를 더 준다. 왼쪽을 먼저 설명을 해야 점수를 더 준다. 그런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말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0초 동안에 1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큰 이미지를 먼저 전달을 하는데 어쨌든 1등을 설명을 해서 남자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 남자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여자분을 설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설명을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뭐 옷 설명을 좀 해본다든지 혹은 주변 설명을 조금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으면 뒤에 거까지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30초라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못 갈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30초가 끝이 나고 begin speaking now. 삐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설명을 쭉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두 번째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혹시 첫사랑이랑 연애할 때는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두 번째 사랑에는 첫 번째 했던 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쳐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30초 이미 설명을 했었고 다시 넘어가서 45초를 동일한 걸 설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30초 안에 채워갈 수 있을 거고 플러스 15초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더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0초 동안에 준비 시간 동안에 설명 못했던 거를 제대로 한번 설명을 더 해보는 겁니다. 덧붙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유남생?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45초를 좀 잘 채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남겨도 감점을 당연히 주고요. 시간을 오버해도 당연히 감점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코어링 가이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자, 스코어링 가이드 출발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몇 점 만점이에요? 몇 점? 3점 만점이죠? 자, 3점 만점이고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딱 3점인 거예요. 평가 기준 볼까요? 발음, 억양, 강세까지가 뭐예요? 파트 1 거예요. 파트 1.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 1은 모든 파트의 기준이 된다고. 구라쟁이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추가되는 게 문법, 어휘, 일관성을 나타내는 건데 문법은 뭔지 아시죠? 문법이 제대로 맞느냐 이런 건데 이건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스피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문법이 어느 정도 틀리는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어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또 어휘가 무조건 뭐 난이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진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바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막 playground를 설명한다든지 갑자기 sky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바 그림 설명을 할 거면 바 그림 설명을 쭉 해나가라는 겁니다. 보이는 걸 설명을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3점 만점은 어떻게 가는 것이며 또한 2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3점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이 사진과 연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자, 요거 별표 하나 갑니다. 요거 적절한 세부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딱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학생들은 시간을 어떻게 많이 낭비를 하냐면은 적절한 세부사항이 아닌 미치는 듯한 디테일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지 말고 적절한 세부사항이에요. 그냥 한글로 편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점을 보고 나면은 그런 거야 하고 느낌이 조금 오실 텐데 이 점은요 답변이 사진과 연관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중요하지 않은 게 뭘까요? 이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리 따로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은 진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아주 제가 탑 시크릿들을 하나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놀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머리 스타일, 영어 강사니까 스타일이 되겠죠.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옷 같은 거를 정말 설명을 디테일하게 가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옷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때울 때는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냥 마냥 옷 설명으로 시간을 때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옷 설명만을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도 저는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옷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무조건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거 말고 그림을 더 잘 그려낼 수 있는 채점자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옷은 묶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 전부 다 캐주얼하게 입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회의장 같은 데는 포멀하게 입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끌고 가면 되잖아요. 전부 다 벗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실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당연히 시험을 치러 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옷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고 묶어서 설명을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요건 더 깜놀합니다. 제가 그럼 과연 옷 설명을 안 해도 만점이 나올 것인가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당연히 만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뭐에 조금 더 치중을 했었냐면은 동사 표현들을 좀 치중을 해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조금 모여있고 저기 조금 모여있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동사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주요했었습니다. 옷 설명은 안 했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머리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 설명 같은 경우는 표현들만 간단하게 외워놓고 시간 때우기용으로 쓰시더라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또 이거 강사니까 요거 갑니다. 액세서리 아닙니다. 뭐예요? 액세서리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watch, ring 이런 것들 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디테일에 가려고 해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한 명밖에 안 남아서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옵스. 아시겠죠?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친다는 디테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을 아주 많이 던졌습니다. 맞죠? 뭐 설명 안 해도 된다? 옷 설명 안 해도 점수 만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뭐를 하지 말라? 스토리텔링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림 묘사하는 거죠. describe picture잖아요. 아니 그림 묘사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묘사를 해야지 갑자기 막 얘기를 지어내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객관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림을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보고 내 마음대로 그림에 관해서 뭔가를 스토리를 지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쭉 얘기를 하다가 남자 설명을 쭉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In the background, one man is standing, blah, blah, blah. 가더니 갑자기 And he looks like my uncle. 내가 네 엉클이 왜 궁금하겠어요? 채점자가
아니, looks like my uncle 한다고 해서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못 떠올리죠. 왜? 네 uncle을 내가 모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적인 걸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고 싶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감점을 주나요? 안 주나요? 감점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을 떠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내 생각을 넣을 때는 아주 연관이 있는 걸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excuse me. 자, 남자 여기 서 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서 있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하는 상대방이 사진이 안 나왔어요. 사진이 안 나왔어요.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In the background, one man is standing and it looks like he's talking to someone. 가능한가요? And it looks like he's talking to someone. 가능한가요? 이건 가능합니다. 왜? 누가 봐도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면 연관이 있는 걸 좀 집어넣어서 객관적인 걸 위주로 좀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림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요거 하나 되게 기억하세요. 채점자는요.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 평가를 할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비교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 많이 틀려버릴 거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맞춰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별이 틀려도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평가하느냐? 동사를 제대로 구사를 하면서 그림을 잘 떠올리게 만들어줄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사진에 묘사를 할 때 사진이라는 단어 있죠. 사진이라는 단어. picture라는 단어. 이런 거를 남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묘사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림 묘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picture, of the picture, of the picture 이런 거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무조건 안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of the picture는 한 번만 집어넣어도 한 1점 몇 초가 흘러가거든요. 그럼 of the picture 이따가 위치 표현 배우겠지만은 위치 표현을 하는데 of the picture를 집어넣는데 위치 표현 5번만 해보세요. of the picture만 가지고 한 7, 8초를 쓰는 거예요. 45초 중에. 의미 있나요? 없나요? 시간 때우는 느낌밖에 안 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텐데 어쨌든 픽처를 너무 많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진 분류별 main features를 구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메인 피처를 찾는데 사진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다. 그렇죠? 사진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분류. 첫 번째, 사진 유형은요? 실내 사진과 실외 사진으로 나뉩니다. 실내 사진과 실외 사진.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모입니다. 뭘로 모여요? 실내나 실외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모여서 1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인에서 7인, 8인에서 10인 이상이 나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뭘까요? 당연히 3인에서 7인 사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3인에서 7인 사진이 3인 정도까지야 좀 만만한데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왠지 설명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막 옷 설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인에서 7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3인에서 7일을 마스터를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진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8인에서 10인은 개념을 조금 잡아놓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진을 구분을 잘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아니, 사람이 사진에 찍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소위 말하는 main features, 설명을 굳이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딱 있는데 제가 사진을 빵 찍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분이 있다고 쳐보십니다. 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을 찍었는데 저 뒤에 다른 사람들이 고수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리로 떼거지로 모여서. 설명할 필요 있나요? 뒤에 있는 사람들? 뭐 굳이 한다면 끝부분에 가겠죠. 어떻게? And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people playing ghost. 끝이에요.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걸 메인 피처를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그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왜 그림은 찍으면 뭐가 있어요? 원근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설명을 해야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8인에서 10인 이상 사진은 사진을 대부분 어디서 찍냐면 원근법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위에서 많이 찍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2층에서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거의 머리 통수하고 몸이 이렇게 되게 짧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3인에 7인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인도 꽤 많이 나오긴 하고요. 1인도 나오긴 하는데 1인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무인 사진이 나오긴 합니다. 사람이 없는 사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험을 치러 가서 무인 사진이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험을 꽤 오래 쳤습니다. 제가 토스를 처음 가르친 게 2008년도 9월 달이었고 뭐 그때부터는 한 달에 2번 이상씩 치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서는 매달 시험을 4번씩 계속 응시를 했었는데 무인 사진이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무인 사진이 있다는 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었던 적도 있었고 시중에 있는 책들은 무인 사진을 다루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인 사진이 걸렸더라고요. 그 학생은 전생에 죄를 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무인 사진은 실제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울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막상 없어요.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은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그냥 베개 2개 누워져 있어요. 끝! 한글로도 그거 어떻게 채워요? 상상을 하지 않는다면. 못 채우잖아요. 맞죠? 전봇대가 딱 있고 전깃줄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 그거 어떻게 채우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죄를 지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과오를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토스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